자전거 동호인 이제 제가 6년차 썩은 물, 고인물, 썩었다가 빙빙 돌아서 고인물이 된 드론라이더입니다. 제가 동호회 생활 굉장히 오래 했고 몇 번 말했지만 벙도 제가 한 100번은 넘게 친 것 같고요. 동호회 운영을 지금 사드도 벌써 3주년이 넘었으니 4년 정도 됐고 한 5년 정도 수천 명이 모여있는 자전거 동호회를 제가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돌고 돌고 또 돕니다. 가입한 동호인 중에 60% 70%는 자기들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냥 활동하고 싶을 때 활동하고 아니면 없다가 유명세 타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원수의 머리수에 들어가 있는 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만나거나 같이 얘기를 나누거나 자전거 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0%는 그 동호회에 적응을 하면서 동호회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자기한테 잘 맞는 경우, 특히 저희 사드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정확한 번 기준,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맞게 팩을 나눠주고 안전을 되게 중시하고, 그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맞으면 또 와서 초보자가 익숙해지고 실력이 늘고 즐거워 합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생깁니다. 재밌는 분, 나하고 잘 맞는 분, 자전거 타는 스타일도 비슷한 분, 비싼 지역에 사는 분,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내가 계속 말했잖아. 여자 회원이 없는 건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라고. 그건 사드 회원 여러분들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여러분이 사진 찍어주고 끌어주고 군남이 많고 했어봐. 왜 우리 사드 여자 회원이 없어? 그게 내 탓이야?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생기면서 동호회의 재미를 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이 동호회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또 1명 정도 빠져.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천이행리를 해서 마그마의 6를 해가지고 로그로 계산을 해봐 내 맘대로 봤을 때 10명 중에 2명이 동호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2명이 동호회에 남잖아요. 근데 이제 10명 중에 2명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흘러갔나? 자연스럽게 패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패가 없는 동호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친할 수는 없잖아. 나는 당연히 다 로요들과 친하고 싶지만 모든 로요들과 내가 친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래서 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각 패에는 또 우두머리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잖아. 각 패에도 우두머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우두머리가 발언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주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으쌰으쌰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패들도 되게 여러 가지 패들이 있습니다. 성향이 엄청 강한 팩이 있을 것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팩이 있을 것이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팩이 있을 것이고 로열을 좋아하는 팩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자전거만 순수 즐기는 팩도 있고 랜도를 많이 가는 팩도 있고 투어복만 가고 싶은 팩도 있고 여러 가지 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팩들을 제가 봤어요. 하지만 그 팩 중에서는 어떤 팩들이 제일 싫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운영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사드 운영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유튜버라는 이름을 걸고 사드를 만들어서 대가리를 하고 있지만 쟤랑 같이 해주시는 고모님이랑 우리 운영진 친구들은 정말 이득을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행사 준비하고 함께 관리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받는 거는 제가 어떤 용품이 생기거나 여유가 생길 때 밥 한 끼 사주고 용품 좀 나눠주고 그게 끝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득 없는 그냥 머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진을 욕하는 게 귀에 들립니다. 저는 그건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화가 나요. 그럼 직접 운영진을 해라. 그러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안 남는 걸 지가 뻔히 아니까. 자리야 본전인 걸 뻔히 아니까. 하지만 그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명만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운영진들 감사합니다. 운영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손 한번 잡아주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벌의 대가리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파벌들은 운영진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된다? 운영진을 욕하면서 그 동호회를 또 욕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생깁니다. 제가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파벌을 3-4번 봤고요. 한 예를 들면은 사드에서 와가지고 사드 기준에서 초보부터 초중급 중급까지 팩을 자기가 점점 실력이 느니까 팩을 만들면서 탔다가 나중에는 사드 시시하네? 자기 뭐 모르니까 지 흘렀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지 흘렀을 때 다른 사드 회원들이 와서 챙겨주고 앞에서 끌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지가 뭐 모르니까 사드 시시해서 못 가겠네 라고
그런 망언을 하는 그런 패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한다? 그럼 저는 그 패 다 잘라내요. 왜냐? 나는 그런 사람도 필요 없다고 봐요. 적방하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잘라내잖아? 그 패에서 나오는 소리가 100%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내가 이 동호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동호회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자전거를 탔고, 뭐 예를 들어 뭐 밥을 한 개 싸 이거 뭐 밥도 사고, 뭐 봉을 주관해서 나는 봉도 주관했고, 진짜 나는 이 동호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100% 그 얘기합니다. 뭐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100% 그런 얘기를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잘랐던 모든 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아마도 한 번, 두 번 더 얘기를 하고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대 중반 넘어가잖아. 손 내밀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를 시도했다는 명분이 중요하지만 대화를 시도 않고 자른 거랑 대화를 시도하고 자른 거랑은 또 명분이 다르잖아. 근데 대화를 시도를 해보면 결국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또 그 다음 있는 얘기가 뭐다? 그 잘려나간 패들에서 하는 얘기는 언젠가 나한테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항상 유튜브를 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양쪽 얘기를 들어라. 그럼 그 사람 잘려나갔잖아요. 그럼 그 패들이 자기들 억울하다고 막 SNS 글 올리고 말하고 막 글 쓰고 자기들끼리 단톡이 얘기하고 막 할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돌아서 결국은 또 우리한테 들어와요. 운영진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서로 시시하겠지. 자, 그러면 각자 입장이 있을 수 있어. 운영진 입장 따로, 그쪽 패 입장 따로. 당연히 운영진이 잘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른 회원들, 중립적에 있었던 회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회원들도 두 패는 아닙니다. 어떻게 나뉜다? 한 패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겠지. 운영진들이 그렇게 운영을 잘했는데라고 생각하는 편. 약간 운영진한테 섭섭하거나 뭔가 싫은 면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패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씨, 그냥 그럴 줄 알았다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거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올라라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한다? 무슨 말이냐? 같이 욕하잖아? 근데 그 동호회에서 안 나가고 치는? 그 동호회 안 나가고 가만히 있다가 운영진한테 말 한마디 안 해. 자기는 피해 보기 싫은 거야. 여기 부추기는 거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게 동호회에 오래된 고이면서 생긴 패 중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우리 사드를 예를 들면 저희는 해칙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강조한 해칙이보다 첫 번째, 벙의 기준을 정확히 지켜라. 이 기준을 안 지킬 건 벙 치지 마라. 카페 활성 안 한다고 되니까. 왜냐? 나는 내가 초보자도 그렇고 우리 사드에 왔을 때 회원들이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게 뭐다? 정확한 벙 기준으로 자기의 수준을 알고 자기 수준에 맞게 벙에 참석해서 흐르거나 존심 상하거나 마음의 상처 안 받고 자전거를 배워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겁니다. 첫 번째, 정확한 벙의 기준. 두 번째, 패를 만들지 말라. 이거는 안 만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패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 느끼게 하지 마라. 자기들끼리 패 만들고 술 먹고 뭐 할 수도 있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모일 때 무조건 벙을 쳐라. 왜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당신네들이 초보자 와서 이게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늘었으면 당신들도 벙을 쳐서 좀 베풀어라. 이게 첫 번째 기본으로 저는 깔려있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비벙을 하겠죠. 그럼 비벙을 하면 티 안 나게 해라. 하지만 그거마저 넘어서면은 저는 선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기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해칙이 있으면 해칙은 운영진과 매니저, 고문, 고인물들부터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그 해칙을 나중에 어겨놓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해칙이 너무 많다, 깝깝하다. 그럼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그래서 또 고용합니다. 또 고용하. 내가 운영하는 사드에서 패끼리 싸움이 별로 없는 이유는 T는 패를 저는 잘라요. 대부분 기준이 있어요. 뭐다? 해칙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뒤에서 제 욕을 하든 운영진 욕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해칙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그래서 저희 사드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 동생들한테 제가 4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겪으니까 솔직히 좀 지쳐요. 솔직히 지칩니다. 주변에는 인플루언서 애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 사드 운영을 왜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전거 타는 초보자들 와서 즐겁게 보고 적응하는 동호회 와서 적응해봐라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도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좋은 분들이 더 많지만 계속 이 반복되는 고인물들, 그리고 이 고인물들의 반복되는 행포, 그리고 이 행포에 강퇴시켰을 때 반복되는 이 자기들의 불만과 이런 불신, 솔직히 진짜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으면 열심히 벙을 치거나 이 동호회에 어떤 희생을 하거나
이 동호회에 애정을 보여라. 저는 그게 된다면 큰 소리 좀 쳐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운영진보다 더 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진도 활동을 별로 안 하는 친구들은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운영진 하면 되니까. 저는 이 기준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당연히 저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맞으면 나가면 됩니다. 저희 사드에서 찢어진 동호회가 몇 개 있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타면 돼요. 그게 제일 깔끔하다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제 자전거 동호인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회에 오래 있었다고 그 동호회에 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전거 잘 탄다고 그 동호회에서 본인이 무슨 국회의원이 된 듯한 느낌 가지는 거 아닙니다. 동호회는 같이 와서 같은 취미 있는 사람까지 즐기기 위한 겁니다. 처음 신입 때부터 까칠하고 고문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고여가는 고인물들이 고문관이 되고 까칠해지고 자기 고난, 명예, 자기 권리를 찾아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여가는 게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확률은 높은데 어린 친구도 고여가요. 그러면서 싸가지 없어지고 신입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요 깔로 보고 이런 친구들도 생겨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다. 이제 꼰대 된다. 그 뭐 장비 자랑. 요즘은 솔직히 장비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다 장비가 좋거든. 근데 장비 자랑보다 잔소리 하는 거야. 네 옷이 뭐 이러냐. 헬멧 이거 좋은데 이거 사라. 이거 사줘. 그리고 은근슬쩍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반말하고. 그런 고인물들이 생겨나갑니다. 그래요. 저처럼 빡빡하게 동호회를 관리를 하면요.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활동 가입자 수에 비해서 활동은 적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만족해요. 왜? 나는 3,000명 중에서 사드의 운영이 내가 하는 운영이 맞고 우리 운영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남은 50명만 있으면 됩니다. 2,950분이 활동 안 해도 돼요.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돼요. 대신에 다른 동호회에서 싸워가지고 고여갖고 와서 여기서 패를 만들거나 여기서 고인물 행사하고 싶으면은 바로 자릅니다. 그리고 로여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은 없겠죠? 그건 다른 데 가세요. 사드는 없어요. 그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오시든가 말든가.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고 지나가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남을 10분은 남았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우리 초보자들 끌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또 초보자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그 초보자분들 끌어주셔서 그분들 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난 꼰대 아닌데 나는 안 고였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꼰대야 나는 고였어. 그러면 저 사람들 날 어떻게 볼까? 그럼 나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내가 좀 선배로서 얘기를 해줄까? 좀 더 겸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동호회의 생명이 3년에서 5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그거는 그냥 섭리예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은 고인물과 운영진들의 잣대와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드는 저 싫고 운영진 싫으면 있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회칙 안 지키면 나가시고 벙에 참석 댓글 달았다가 안 나오면 나가시고 참석을 한다고 댓글도 안 다고 벙에 니 마음대로 나올 거면 나가세요. 초보자들 놀이터고 자전거 자덕 타시는 분들 놀이터라고 만들었지만 니 마음대로 흙 파고 뒤집고 안에 숨기고 놀이터 나가다 들어갔다 놀이터 똥 쌀 거면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게 나가시고 한 번 잔소리 들었다고 짱나잖아. 그럼 나가세요. 두 번째는 내가 자를 거니까. 너무 세게 말했나?